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머입니다. 저는 새해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3권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가져온 책 3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3권. 이렇게 3권을 정해봤는데 처음으로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희가 다독다독에서 이 책을 다룬 적은 없어요. 저도 작년 말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고 이 내용 꽤 신선하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자기계발서와는 결이 살짝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두 분의 MC께도 이 책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렸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자기계발서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몸짱 되기 또는 다이어트 잘하는 비법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뱃살을 만드는 비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절약 또는 짠테크 이런 주제로 비법, 방법들을 소개하는 분들은 많은데 과소비로 가는 10가지 비법 이런 주제를 다루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안 다룰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소비가 본성이라서? 너무 쉬워서 살찌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쵸? 내 몸매를 지키지 않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먹고 자면 돼요. 그리고 과소비, 소비하는 거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쉽죠. 근데 반대로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소비나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내가 쉽게 하는데 어떤 행동은 왜 어려울까? 왜 잘 안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 목표로 나는 올해 얼마를 저축을 해야지? 또는 나는 몇 킬로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게 한 400만 년 전부터라고 해요. 당시는 수렵사회였죠. 수렵사회에서는 단체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냥을 해서 어떤 음식을 얻기까지 굉장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내가 풍요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까지 굉장한 노력,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걸어야 했고 또 단체로 사냥감을 물색해야 됐고 그거를 또 쉽게 잡지도 못했을 거고요. 만약에 잡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같이 먹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먹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의 조상들은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쩌다가 사냥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들은 그거를 따로 이렇게 보존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장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저축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음식을 다 소비해서 다 먹어치워서 나의 그 지방으로 축적하는 이게 유일한 저축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유전자가 우리에게 생존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유전자의 지상 명령은 이거예요. 눈앞에 음식이 있다면 다 지금 먹어치워라. 그걸 지방으로 축적해라. 이것이 우리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반하는 이런 다이어트라는 행동,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본성에 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들여야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로 나는 얼마의 저축을 해야지 이런 목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잡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라는 것, 동전의 형태로 부를 축적한 기간이 인류의 역사로 따져봤을 때 25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게 400만 년 전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를 축적한 기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불과 1분이 안 됩니다. 1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23시간 59분을 부를 축적하지 않는 그런 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생활 양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느껴지고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의 제안보다도 저는 이 다음에 소개드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걸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책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질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일 텐데요.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거를 진짜 방해하는 적이 무언가, 누군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그게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의 본성, 유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는 존재를 보다 잘 파악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은 어렵고, 이런 행동은 좀 쉽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이해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수월하게 쉽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첫 책으로 이 책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책으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한 권 읽고 시작하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다독다독에서도 한번 다뤘던 책이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제목에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그걸 꾸준히 실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목표를 잡을 때 이런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2끼만 먹어야겠다. 근데 이것은 인간 본성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책에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루 3끼를 다 먹되 한 끼 정도는 한 숟가락을 덜 먹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뭐 단적으로 다른 목표 하나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올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월급의 10%를 저축을 해야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해온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이 다 있고 어떻게든 써왔을 건데 갑작스럽게 10%라는 저축을 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크게 잡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커피 매장에서 하루에 2잔 정도는 사서 마셨다. 근데 그 한 잔을 그냥 뭐 맥심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가격이 조금 낮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나는 담배를 굉장히 자주 핀다. 근데 하루에 한 개 피를 조금은 덜 펴보겠다. 이런 목표를 좀 잡아본다든가, 이렇게 좀 작은 도전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반복이 이제 좀 자동화되는 단계까지 돌입하게 되면 좋은 습관들을 힘들지 않게 노력하지 않아도 장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자주 반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쉽다라는 개념은 좀 상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습득을 하고 그걸 몸에 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죠. 그걸 내 목표하고 잘 연계해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쌓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다독다독에서 다뤘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작가님 책이고요. 이 박소연 작가님은 국가 또는 대기업 레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마무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에도 한번 출연해 주셔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요즘 굉장히 좀 중요한 책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불황일수록 여러분들의 그 현금, 직장에서의 그 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해서 그 월급을 좀 끊이지 않고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책이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제 해결의 연속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내면 되는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면 좋을지도 안내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서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하고 그걸 통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면 좋을지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박소연 작가님 모셨을 때 기억나는 것이, 이것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좀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박소연 작가님은 국가 또는 대기업 단위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박소연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부터 실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뭐 몇 년짜리다. 그러면 내가 당장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이 3년짜리 큰 프로젝트도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단위로 일을 쪼개는 방법, 그리고 쪼개진 일을 잘 수행하는 방법, 이런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가이드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외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잘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도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 잘해서 쌓아놓은 나의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걸 잘 이용해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 책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박소연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저희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든다면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가신다면 이 책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해 제가 소개하는 책 3권은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와 좀 성장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책 모두 괜찮은 책입니다. 좋아하는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로사님의 추천책 3권 네. 소개해 주시죠.